본인만의 명확한 원칙을 세워서 매매해라. 안녕하세요. 투자는 훈련이다. 주린이 교관 주준아입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본인만의 명확한 원칙을 세워서 매매해라. 그래야만 한다라고 꼭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강조하는 부분이 본인만의 원칙과 기준을 꼭 세워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같은 종목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반면 원칙이 없이 매매를 할 경우에는 매수해야 될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실수를 범한다거나 매도를 해야 하는 종목을 매수를 하는 실수를 범하면서요. 시드머니가 줄어들게 됩니다. 주식시장은 돈을 벌 때도 있고 돈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100% 모든 종목을 성공 투자할 수는 없겠죠. 다만 여러분들이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본인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투자 원칙을 고수할 경우에는 성공 투자 확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한 종목 한 종목에 여러분들의 감정을 넣어서 주가의 흔들림에 함께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매가 예를 들어서 꼬이면서 실수를 지속하는 상황이라면 내가 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실수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다시금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이 투자의 방법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꼭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시장은 돈을 잃을 때도 있고 돈을 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잃었다고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 그런 종목들에 지속적인 물타기를 하면서 더 큰 돈을 베팅하기보다는 내가 왜 돈을 잃었지? 내가 왜 이러한 실수를 저질렀지를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그렇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 나갈지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고 차분하게 천천히 매매를 하는 것이 큰 돈을 잃지 않는 투자 방법입니다. 반대로 큰 돈을 벌었을 때도요. 여러분들이 흥분을 하기보다는 어떠한 투자 방식을 통해서 돈을 벌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시드머니가 퍼진 순간에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철저하게 해나가야지만 여러분들이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정말 너무나도 운이 좋아서 한 종목에 몰빵 투자를 했는데 이 종목으로 대박의 수익을 누리게 된다면 그 돈을 지키는 투자를 해나갈 때 또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돈을 벌 때도 그리고 돈을 잃었을 때도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매매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OT 백큐은요. 참 황당하죠. 3분기 영업이익을 같은 기간에 2배 가까이 늘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호재의 주가를 급락시켰습니다. 실적을 엄청나게 좋게 발표했음에도 가지고 있는 자산 비율이 좀 줄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선반영됐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하고 어제 이렇게 급락을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매수 활용을 해봤습니다. 오늘. 그리고 분할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너무 큰 돈을 접근하기보다는 천천히 차분하게 분할로 매수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OTBQ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두더지 게임 하듯이 매매를 했죠. 이 위에서 또 일단 매도를 했고 그리고 또 여기서 매수한 수량은 여기서 매도를 했고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렇게 급락을 보여줘서 만약에 매수를 했지만 또 급등을 이렇게 보여준다면 또 급락했을 때 산 수량 정도는 급등에 매도하면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이어나갈 수가 있는데요. 더 만약에 하락해준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돼 보이는데 조금 더 하락을 해준다고 한다면 추가 매수로 수량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매매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돼요. 분명히 충분히 신고가를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를 분석했을 때 영업이익이나 실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이고 실적이 이미 이 3만 원대에 다 반영됐다?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너무 두려워서 잘못된 선택을 할 것 같은 사람들은 계좌를 안 보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이 하락한다면 여기까지 17,000원대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두고요. 이 자리는 제가 봤을 때 지켜줄 것 같지만 최악의 경우 이 자리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천천히 완전히 바닥을 잡을 수는 없으니까 천천히 분할 매수로 접근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분할 매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다 들어왔다고 판단이 되지만 만약에 17,000원대까지 더 들어와 준다면 한 번 더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면서 천천히 매집을 해나갈 생각으로 이 종목은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2배 이상 좋아졌다는 뉴스를 내면서 이렇게 그냥 주가를 하락시켜 버렸기 때문에 주가의 추이 보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추가 매수로 대응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악재를 내밀어 보이면서 주가는 하락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굉장히 괴롭히는 거죠. 하나생명도 제가 이따가 보려고 했는데 하나생명도 잠깐 보자면
하나생명도 최근에 악재를 발표했죠. 악재 발표하면서 이거 보세요. 이날 장중에 7%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하락을 보여주더니 다시 잘 추세 유지되는 모습이에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다시 반등해주고 다시 음봉 나왔다가 양봉 나왔다가 하면서 이 자리를 잘 지켜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생명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 하나생명을 먼저 그럼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음봉 여기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악재가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매수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차트상으로 봐도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크게 가격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모습으로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종목은 정말 장기 투자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도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러면 가격이 저렴할 매수하면서 모아가는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고요. 이런 종목들은 물론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고민을 철저하게 하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종목을 예를 들어서 스윙으로 접근할 건지 단타로 접근할 건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지 어떻게 접근을 할지에 대한 정답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접근한 종목도 아니고 수익 관점으로 접근한 종목이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갈 길이 너무나도 멀기 때문에 기회를 줄 때마다 차분하게 조금씩 추가 매수로 해서 매집을 해나가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한 달에 한 번씩 보험비 납부하듯이 매수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가격을 할인해준다고 한다면 그 달에 보험비를 납부한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납부할 보험비인데 좀 더 싸게 매수할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정말 차분하게 매매를 해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목표가는 훨씬 더 높게 잡고 매수를 해나가고 매집을 해나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전혀 급할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종목에 굳이 전 재산을 몰빵할 필요도 없겠죠. 대중의 관심이 없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중들이 좋아하지 않고 대중들의 관심이 없는 업종에서요. 지금 소리 소문 없이 바닥을 탈피하고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관심이 쏠려 있는 분야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분야에서 지금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너무나도 관심이 없고 이야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리 소문 없이 차분하게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이런 종목들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보고 싶은 종목이 롯데웰푸드입니다. 이 롯데웰푸드는요. 증권사 리포트를 살펴보면 DS투자증권에서 3분기 실적은 매출액 1조 865억 원, 영업이익은 806억 원으로요. 시장 기대치를 상회, 해외 산업은 환율 영향으로 매출 성장이 둔화됐으나 인도와 카자흐스탄 중심 성장 및 생산성 개선에 따라 영업이익이 56% 증가, 4분기도 이와 유사한 흐름을 이어질 전망으로 국내 빈과는 비수기지만 건과 초코 부분은 성장이 기대되고 유지 실적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수익 개선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해외는 환율의 부담이 있으나 인도의 초코파이 설비 증설과 CIS 지역의 견조한 수요로 성장이 기대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면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시장 하락하면서 또 엄청 하락했어요. 이 종목도 이렇게까지. 그러면서 정말 2020년 투매 가격까지 이렇게 차트를 보면요. 2020년 3월 달에 투매 가격까지 바닥을 형성했습니다. 이런 투매 가격을 깨지 않고 지킨다라는 거는 매수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었죠. 이런 자리에선 사실 매수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에요. 만약에 투매 가격을 뚫고 지하실까지 내려간다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는 하락폭이 깊어질 수 있지만 그 자리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반등을 시도했기 때문에 매수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었고 이 바닥에서 다시 천천히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음식료 관련 종목들은요. 여러분들 크게 급등락을 반복하는 종목이 아니지만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면 생각했었던 것보다 빠르게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잘 보유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가가 상승하고 나면 나 너무 조금 사서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이 돼버리고 그리고 주가가 막상 매수 기회를 주면서 가격이 하락할 때는 손이 안 나가게 됩니다. 주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기회를 줄 때는 항상 매수로 활용하고 좋은 성과를 주면서 상승해 줄 때는 잘 보유하다가 상승이 끝날 때 매도로 수익 실현하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농심도 한 종목 볼게요. 농심이 지금 되게 흐름이 좋아요. 우상향 추세를 굉장히 잘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농심은 2022년 6월에 바닥을 형성하고 반등을 시작해서 완전히 우상향 추세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대형주입니다. 그런데 대형주들도 잘 보시면 급등에 따라가기보다는 급등해서 눌림목에서 매수하고 급등에 덜어내고 눌림목에 매수하고 급등에 덜어내는 매도 의견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눌림목에서 모아가는 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 50만 원 10월 10일 날 50만 원에 52주 신고가를 쓰고 121선까지 깊게 눌림목을 형성한 후에 다시 재상승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는지 주가의 추이를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으로 보면 신고가가 54만 원이에요. 근데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대는 잘 소화해내는 모습이고 잘 세워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이런 대형주는 막 급하게 마음 먹을 필요 없어 보여요. 올해 8월에요. 신라면 더 레드를 한정판으로 출시했고 엄청난 인기를 거두었다고 해요.
완판이 단기간에 42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정식 제품 전환 검토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식료주의 경우에는 경기 방어주로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해도 끼니를 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경기를 잘 견딘다라는 의미로 경기 방어주로 꼽힙니다. 특히나 라면은 가격이 저렴해서요. 경기 불황에도 판매량이 줄지 않는다는 대표적인 불경기 상품으로 불리죠. 그로 인해서 올 상반기 매출도 전년 대비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농심의 경우에는 전체 매출 절반 이상이 해외 시장에서 거둔 것으로 나타났고 수출이 늘면서 호실적을 견인했는데요. 16년도에 54만 원의 신고가를 경신해 줄 수 있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반도체나 자동차나 조선이나 뭐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 주가가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지 못하는 업종군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주가가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갈 때 천천히 매수를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는 급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주가는 상승하면 눌리고 상승하면 눌리면서 투자 심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흔들어 놓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문제가 될 상황이 아니라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일정 부분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해둔 상태라면 급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주가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주가가 상승 추세를 만들어 나갈 때 천천히 조금 더 비싸게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거죠. 지금 너무 시장 하락하면서 우리 너무 좋은 주식들이 너무 많이 하락했어요. 하지만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종목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급하게 마음 먹지 마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반짝 차리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죠.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 종목 한 종목 차분하게 매매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조금 흔들리지만 제가 봤을 때 올해 12월 산타랠리가 우리 국내 증시에도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개별 종목별로 어떤 종목이 더 빠르게 상승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급등하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도를 수익 실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현금 갖고 있으면 어떤 종목이든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하지만 종목에 계속 묶여 있으면 다른 종목을 살 수 있는 여력에 현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면서 투자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면서 말도 안 되는 원칙을 어기는 투자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급등하면 현금 확보를 위해서 매도를 해서 현금을 확보하게끔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는 종목들을 기회를 활용해서 한 번에 몰빵 투자를 하기보다는 현금을 잘 분할해서 분할 매수를 해나가면서 매매에 임하셔야 합니다. 특히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신용으로 투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욕심으로 인해서 한 번의 실수가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흔들림에 절대 마음까지 흔들리면서 매매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또 시장이 급등이 나왔을 때 또 급하게 따라 들어가는 그런 흥분하는 매매도 자제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남은 저녁도 좋은 저녁 되시고요. 주주는 여기서 이만. 안녕. 감사합니다.